7번 문제 봅시다. 일단 20개의 자연수 1부터 20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하는 시행에서 AM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정의를 해줬는데 AM이라는 사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AM이라는 사건은 뽑았는데 M의 배수가 아닌 사건 라고 나와 있어. 그런 다음에 BN이라는 사건도 또 나와 있네. BN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나와 있어? BN은 N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나와 있어. N 이하의 수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 자, 가나 조건 한번 봅시다. 가나 조건. 가조건에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어? AM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다 라고 나와 있어. 나 조건 봤더니 자, 우리가 경우의 수 내지 확률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AM과 BN은 서로보다 독립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일단 이게 우리가 해석한 문제 내용의 전부야. 근데 우리 이거 문제 읽을 때 처음 봤을 때 조금 불편해야 되는데 안 불편했을까? 딱 한 단어가 눈에 찝혔어야 됐어.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AM이라는 것은 M의 배수가 아닌 수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조금 불편해야 되지. 자, 적어도 내지는 아닌 나오면은 사건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사건이 아니라 얘를 여사건으로 뒤집어서 AM의 여사건은 M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조건에서 얘기했던 이 확률도 AM의 여사건의 확률로 고쳐주는 게 맞겠지. 얘도 확률 고쳐주게 되면은 AM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여사건이니까 합쳐서 1되도록 1에서 빼주면은 얘가 10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틀렸을 친구들이 있는데 기초를 좀 까먹었던 것 같아. 기초. 자, 우리가 결국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시작을 했었어. 맞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을 곱했을 때는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확률에서 전체 경우에다가 특정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은 그러면 뭐가 나와줘야 된다? 뭐가 나와줘야 된다? 내가 고른 이 특정 사건의 확률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던 거 AM의 여사건의 확률 알고 있으니까 전체 경우 몇 개? 20개에다가 곱해줘야겠지. 첫 번째 전체 경우 20개에다가 AM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10분의 1을 곱한 2. 그럼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야? AM의 여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2인 거야. 맞지? AM의 여사건은 뭔데? M의 배수. 그럼 20 이하에 M의 배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2개다 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M이라는 것은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 20 이하에 M의 배수가 2개다 라는 얘기는 3개는 되면 안 돼. 그러면 M에다가 3을 곱했던 3M은 20보다 커야겠지. 따라서 여기에서 가능한 자연수 M은 여기서 7부터 해서 7, 8, 9, 10의 총 4개가 가능하다. 이거 풀어봤더니 M에서 7, 8, 9, 10 따로따로 나왔어. 그럼 우리는 또 N을 구해서 N 개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더해주는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다른 풀이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n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나와 있어? am과 bm은 서로 독립이다. 자, 확률에서 독립이다 나왔으면 우리 어떤 거 이용할 수 있어? 자, 확률에서 독립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곱사건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 am과 bn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bn, am은 우리가 구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bn 뭐였어? n 이하의 수. n은 자연선 1부터 20까지 중에 있었어. 1부터 20까지 중에 n 이하의 수 몇 개? n개지. 그러면 얘는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실 확률을 알려줬던 거다. bn이 일어나는 확률은 20개 중에 n개만 가능하니까 20분의 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독립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m의 배수 아닌 거 불편하다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도 여기에 여사건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m의 여사건의 확률 10분의 1에다가 bn이 일어날 확률 몇이야? 20분의 n을 곱해준 200분의 n.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am의 여사건과 bn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이거 적었니? 전체 경우에다가 특정 확률을 곱해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했었어. 이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정 사건. 얘의 경우의 수다 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린 지금 곱사건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20개. 그러니까 20에다가 200분의 n을 곱한 10분의 n. 얘가 뭐야? 얘는 분수지만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10분의 1개예요, 10분의 2개예요 이런 거 가능하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얘는 자연수도 괜찮은데 이 사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자연수도 괜찮은데 얘는 사실 0 이상의 정수여야 된다. 굳이 0을 얘기하는 이유는 확률이 0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적고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0분의 n, 여기서 1부터 20까지 중에 10분의 n이 정수가 나와줘야 돼. 그럼 가능한 n 값은 10 내지는 20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구하고자 했던 것은 n 플러스 n의 최소값이었으니까 m에서 가장 작은 값, n에서 가장 작은 값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몇? 17이 나오게 된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확률 구한 거에서 m의 배수가 아닌 수 불편함 느끼고 먼저 여사건으로 뒤집어주는 것. 두 번째, 독립 이용해서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풀 수 있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일단 대학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대학 교양 수업 듣는다는 게? 수준에 안 맞는다라는 말. 수준이 안 맞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내 선생님이. 근데 쫓아갈 것 같은데. 1레벨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일단 볼까? 일단
전체적인 강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탁탁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m의 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은 아니란 말 나오면 여집합을 쓴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n이하의 수를 보자마자 바로 20분의 n을 쓰는 것도 어렵고 전체 경우 곱하기 특정 사건 확률이 특정사 경우에서 한 말도 뭔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7과 10을 들어서 17이 답이다 하는 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선생님 판사할 때 어떤 느낌인지 본인이 좀 알까 모르겠는데 본인 판사할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판사할 때 본인은 M과학에는 최소를 다 써볼게요. 선생님 쓰는 것처럼 칠판을 계속 때리고 있죠. 네. 칠판 때리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 그 왜 그렇게 되냐? 그게 이제 익숙해서 그런데 판서를 할 때는 그 여자 선생님이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판서할 때 이거를 안 붙여서 그래. 떼니까 이게 흔들려서 그렇다. 이게 붙여야 돼요. 이게 붙이고 온 힘을 다해서 꾹꾹 눌렀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글자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M 더하기 N이면 이런 식으로 안 나요 소리가. 근데 아까 처음에 응? 하고 봤을 때 이게 소리가 딱딱딱 난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1시간 10분, 10분, 20분은 강의할 수 있어도 이거 10시간 가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꾹꾹 누르면서 판사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수업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야. 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틀리지 않았거든. 맞는 말을 했거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다. 문제는 논리적이기 때문이야. 강의가 논리적이냐. 굉장히 비논리적인 요소도 되게 많거든. 근데 아마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을 텐데 연수의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을 거야. 전혀.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교양 수업 듣는 것 같다. 수업이 너무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죠. 학생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수준을 왕창 낮추면 우리 딸이 9살, 11살이다. 이제 5학년이니까 이게 동그라미야 라고 하면 믿겠어? 안 믿겠지.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지.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냐고 하겠지. 근데 이게 원이야. 졸라 논리적이지.
본인이 그렇게 설명했다. 초등학교 11살한테 이게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이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 중심과 반지름 유명하지 원이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전체 경우에서 특정 확률을 곱해야지.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했다고. 애들은 확통 겁나 못해요. 확통을 대수만큼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 해석도 안 돼. 근데 다루는 용어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인이 굉장히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그게 강의냐고. 강의를 평가하는 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 컨셉을 잘못 잡은 거야.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면 20개의 자연수 중 한 개로 택한 시행에서 20의 자연수에 대하여 m의 배수가 아닌 나온 사건을 AM이라 하고. 말부터 어려워. 그죠? 일단 아래 첨자가 나오는 게 어려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m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AM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 자체가. 그럴 때나 얘들아 이런 식으로 AM이 나오잖아. 이게 모르겠잖아.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일종의 스킬 같은 건데 미지수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보세요. 이 AM을 모른다니까. AM은 M이 아닌 배수는 뭐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M에다가 내가 3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내가 A3을 한번 써볼게. 원소 날법으로 써볼게. A3을 써봐. 야, 3의 배수가 아닌 수 써봐. 너무 많은데? 일단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안 돼.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7. 6 안 돼. 그치? 6 안 돼. 7, 8, 9 안 돼.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쓴지 알겠어요? 네, 3의 배수가. 이걸 20까지 써야 돼. 근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럼 A4도 한번 써볼까? A4? A4도 한번 써볼까? 1, 2, 3. 4의 배수 안 돼. 5, 6, 7, 8 안 돼. 9, 10, 11.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배웠잖아요. 원소에서 많으니까 지금 뭐가 빠졌어? 4의 배수가 빠졌잖아. 그러면 너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AM이 아니라 그지같이 AM이 아니라 다르게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도 돼? 4의 배수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뭐라고 해? 전체 집합에서 빼는 걸 뭐라고 해? 여집합. 그럼 중학생도 이해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M 거리고 있어. M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M을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이라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야. 이 논조를 계속 얘기했었어야 돼. 그래서 N이하의 수가 20분의 1이 어떻게 바로 나와? 5 이하의 수라고 해보자. B5라고 해보자. 5 이하가 몇 개니? 1, 2, 3, 4, 5개지? 그럼 PB5 확률은 얼마니? PB5는 20분의 5네. 그럼 6은 얼마겠어? PB6 20분의 6이네. 이렇게 뭔가 깨닫는 게 사람 소리를 내게 돼 있다고. 얘는 이렇게 쓰란 뜻이라는 거를 학생 스스로 알아내야지. PBN은 20분의 N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겠냐고. 이거 아닌 수는 바로 이렇게 집합 쓰고 이게 따라할 수 있겠냐고. 못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설명할 때에는 이 풀이를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이해가 이걸 따라할 수 있겠냐. 그럼 그 대상을 본인이 알고 있는 애들 중에 그래도 중간 이하인 어떤 애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스스로 이런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나 우리 딸을 생각해. 못해 절대. 그럼 못 푸는 문제야 이건. 야 그냥 버려 그러겠지. 그런데도 설명을 하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지수가 나오면 숫자를 일단 바꿔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럼 이해를 귀납적으로 계속 설명해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또 나중에 바꾼 거지? 네. 이제 아니, 독립이니까. 네, 독립이면 거기서도 설명을 했었어야지. AM과 BN이 독립이면 이것도 A와 B가 독립이면 그것도 아니없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인 거 아니? 이건 개념 시간에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출제 자료가 A를 줬지만 A의 여집합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정인 거죠. A, B가 독립이 아니라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서도 7 실제로 A 여집합 7을 써보고 응? 이걸 써보고 또 얼마야? 7과 14인가요? 네. 그럼 확률이 얼마죠? 20분의 1인가요? 응? 다음에 B10을 써보고 그럼 B10은 1부터 얼마까지지? 10까지. 10까지니까 확률 얼마지? 2분의 아,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A7과 B의 10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교집합 원소가 몇 개지? 7. 한 개네? 그럼 확률이 얼마야? 20분의 1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결과가 얘가 나오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예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 이게 최소값이니까 최대가 뭔지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7, 8, 90 나오고 10, 20 나오니까 최소는 7과 10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시험장에서 현장에서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난 못할 것 같아. 이거 맞아야 되는데 내가 구한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확인해봐야지. 그걸 해줘야 애들이 따라하지. 10과 7을 보고 최소 17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대학 교양 같다, 논리적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가 대학 교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 강의라는 거야. 대학 교양 책임져요? 교양 다 들어봤잖아. 교수가 책임감 있어? 그냥 쾌락이지 쾌락.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싶으면 떠들잖아. 무슨 책임 갖고 해. 누가 교양 수업을 책임 갖고 하며 어떤 대학생이 교양 수업을 목숨 걸고 들어. 점수 잘 주는 건 골라듣는데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지. 강의가 대학 교양 같다는 거.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 교양소 같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많은 것들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짤 때, 시간을 짤 때.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돼. 다 풀이 안 해야 돼. 이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돼. 애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돼. 그렇구나. 보여주면서 적절한 숫자 넣어보면서 현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애미 5의 배수 일단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겠지. 이 문제가 일단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정답은 되게 낮을 것 같긴 해. 왜냐면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어려운 거를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는 연수원에서 꽤나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초보 강사한테 이런 문제 안 주거든. 1번 같은 거죠. 1번 같은 거. 처음에 몇 번 풀었어? 맨 처음에 졸라 쉬운 거 풀었잖아. 이거 이번- 풀이를 이번- 해야 돼. 풀이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보이는데 이런 거 해준다고. 그런 것도 시키고 처음에. 생각해보니까 당신 왼손잡이 아니야? 되게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내가 왼손잡이인 거를 내가 하는 생각도 못했네. 들으면서 오른손잡이였어. 아무튼 그 문제
문자가 많은 거는 숫자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많아. 200개야. 만약에 1부터 200개야. 200개 어떻게 해? 일단 20개로 줄여보고 거기를 바탕으로 확대시키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줄여보자. 줄여진 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늘리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하는 게. 너무 많으면 줄이고. 저 질문 있습니다. 요새 뒷번호를 배정받은 지 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 설정 같은 느낌에서 약간 직전 보강 내지는 조금 저 레벨 애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문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전액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냥 저 레벨까지 그냥 다 해야지.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 등차 수열이 AN이 2N 더하기 3이다. 이게 등차 수열인데 연수 원장님이 이게 fx가 2x 더하기 3이니까 등차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공차고 얘는 기울기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때 연 선생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굳이 이거 함수로 접근을 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 말 안 들은 거지. 연수 원장님 처음에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극대노에서 뭐라고 했냐면 A1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A2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A3는 2 곱하기 3 더하기 3, F1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F2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F3은 2 곱하기 3 더하기 3. 달라? 이게 다르냐고. 수열감의 함수가 다르냐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안 해. 반대로 얘기하면 더 고민 안 했다는 얘기해. 우리는 강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석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 본인이 알면 초등학생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이걸 애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 이 풀이를 보여줬을 때 애들이 나랑 똑같은 풀이를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풀이를 보여줬어. 지워. 자 풀어봐. 했을 때 그 10명이 다 풀이가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레슨이고 그게 배우는 이유거든. 내가 처음에 못 풀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풀었어. 근데 적어도 나한테 배운 애들이 다 똑같이 풀어내는 거야. 그래야 우리 입장에서 누구는 시험 잘 보고 누구는 시험 못 보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풀이를 보여준 거는 학생이 다 똑같이 풀어야 돼. 그게 획일적이라고 해요. 그게 서양 교육의 기본 아니에요.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일단 우리나라는 뭔가 배우려면 찾아가서 3년 동안 마당 쓸고 밥하고 해서 겨우 하나 배우는데 서양은 다 똑같이 보잖아. 다 똑같은 교과서로. 이건 교육이 아니라 이건 시험이잖아. 시험이니까 애들이 나랑 똑같이 풀어야 돼. 왜? 어떤 학생의 시험지를 내가 봤는데 수능 문제가 나랑 풀이가 다 똑같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얘가 푼 거야? 내가 푼 거지? 그럼 얘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얘가 풀겠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고 하겠지? 그러면 내가 시험을 못 볼 리가 없으니까 얘도 적어도 시험을 망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풀이를 나랑 똑같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나랑 똑같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을 해야 돼. 얘가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얘가? 그리고 이 풀이를 두 번째, 따라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시각할 때 목적이야. 판사할 때, 시각할 때 목적, 강의할 때 목적. 그래야 학생들이 이걸 따라한다니까. 이렇게. 저 겼는지를 보고 저 정도 나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 고수의 풀이를 보고 따라하는 거지.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잘한 적이 있었거든. 언제 잘했냐면 친구의 조카가 게이머를 준비한다 때 개박살났어 내가. 그 농락당했거든. 그래서 걔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봤어. 나는 종족이 같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봤어. 이때 이 타이밍에 이걸 짚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봤어. 언제 정찰을 하고 하는 걸 내가 계속 뒤에서 봤다.
그거 한두 시간 봤어. 그리고 내가 뭐 했겠어? 나 따라했겠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인 하수가 고수를 따라하려면 고수처럼 되려면 따라해야지. 처음에는 모방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풀이 이거 따라할 수 있겠니까 이거를 다 엠맹거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보내야 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게 현미 쌤한테 얘기했듯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푼다고 했잖아. 같이 푸는데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던 거야. 거의 불가능해. 이게 아마 아직 그 동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점점 뒷배정을 받고 있다는 거는 이제 쉬운 거는 그렇게도 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그죠? 오늘 이 정도 하자. 저 근데 이거 문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예시 보여주신 거 있죠. 저 아래 보여주신 거. 저는 아이들이 처음에 n을 구한다 했을